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치과에서 치주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계승범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은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분홍색의 잇몸 연조직에만 국한돼서 나타나는 경우를 저희가 치은염이라고 하고요. 치주염은 이 치은염이 더 이제 진행을 해서 이 치조골과 이를 연결하는 치주인대까지 염증이 진행된 경우를 저희가 이제 치주염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 치은염과 치주질환을 포함하는 질환이 외래 내원 다빈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치주질환은 상당히 좀 흔한 질환이고요. 성인의 한 30% 정도가 치은염이나 치주질환을 앓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 30대보다는 이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유병률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치주질환이 자각 증상이 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치과 진료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프다가 괜찮아지면은 자꾸 미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기에 알아챌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이제 흔한 것이 양치할 때 이제 피가 나는 거, 그다음에 피곤할 때 잇몸이 붓고 이가 흔들리는 증상들이 있으면 치과에 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가 아플 때에는 아주 날카롭고 예민한 통증이, 근데 이제 치주 질환이 있을 때에는 염증에 의해서 좀 뻐근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결국 치아 표면에 형성이 되는 플라그라는 세균막이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균들이 직접적으로 독소를 내서 치주 조직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그런 세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 물질들에 의해서도 또 치주 조직이 파괴가 되게 됩니다. 결국 양치가 잘 안 되면 그 플라그가 계속 남아 있는 거니까 그 세균들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도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지만 플라그가 있을 때 결국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의 여러 가지 방어 기전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치주 질환이 잘 생길 수가 있죠. 가족력이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잇몸이 안 좋아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본인도 주의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치주 질환의 유병률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치주질환과 당뇨의 상호 연관관계는 이전부터도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치주질환이랑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인지장애 같은 이런 여러 질환들이 치주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학조사에서만 지금 더 있고, 지금 원인들은 지금 계속 그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사진이랑 치주 탐침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치조골의 파괴 정도를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고요. 전신병력이나 치과병력, 입안의 검사를 통해서 염증의 정도라든지 플라그가 얼마나 집착되어 있는지 종합해서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치은염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만 통해서도 치료가 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과 치은연화 소파술이라고 해서 잇몸 밑에까지 깊게 질환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고 2, 3개월 뒤에 재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잇몸의 염증 정도라든지 치주낭의 깊이를 봐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데, 수술은 크게 절제형 수술이랑 재생형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형 수술은 치주낭을 제거하는 수술이 되겠고요. 재생형 수술은 파괴된 치조골이나 치주인대를 다시 복원하기 위한 수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치조골의 파괴 그 정도나 모양에 따라서 그 수술 방법을 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수평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잇몸이 나빠진 경우에는 절제형 수술을 하게 되고요. 보통 수직적 골 결손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웅덩이처럼 뼈가 없어진 경우에는 저희가 뼈도 이식을 하고 또한 차폐막 같은 거를 사용해서 재생형 술식을 하게 됩니다. 오리식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주로 이종골이라 그래서 동물의 뼈를 저희가 처리한, 주로 이제 소뼈를 요즘에는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결국은 그 치주질환의 원인이 플라그라는 세균막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잘 제거해 주느냐가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보통은 3개월에 한 번 정도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또 집에서는 또 양치를 열심히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실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 플라그들은 제대로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 같은 이 사이를 닦는 보조 기구들을 꼭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주 질환은 자각 증상이 잘 없기 때문에 별로 불편이 없으시더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치과에 가서 잇몸 상태를 점검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제거해주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치주 질환은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수술은 모두 하루에 당연히 끝나고요. 일상생활은 그다음부터 가능하시고 수술 후에 주의사항들만 지킨다 그러면 뭐 일상생활 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수술 방법 중에 이제 재생형 수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완벽하게 파괴된 치조골이나 치주인대를 재생하는 것들이 쉽진 않거든요. 질병이 생기기 전의 상태까지 재생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가까워지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요즘은 임플란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임플란트에서도 마치 치주염과 비슷하게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처치에 대해서도 요즘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치주 질환을 치료받고 나면은 아무래도 그 양치하는 거나 치과에 가는 거를 조금 소홀히 하기 쉽거든요. 근데 치주 질환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의 개념이 아니고 결국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치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